단순히 그랬다더라, 카더라가 아니라 정확한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안전하게 이 친구들에 대해서 알아간다면 우리가 이 크레스티드 게코를 훨씬 더 장수하게끔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과일박쥐라고 하는 동물을 알고 계신가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건 이 친구가 과일을 먹고 사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과일박쥐도 전체 먹이에서, 전체 자기가 먹는 것에서 70에서 많으면 90% 정도까지만 과일을 섭취하고 나머지는 육식의 곤충이나 어떤 작은 도마뱀 같은 것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전 세계, 전 지구상에 초식 동물, 그러니까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은 있어도, 풀만 먹고 사는 동물은 있어도 과일만 먹고 사는 동물은 없습니다. 전 세계 그 어디를 가도 그 어떤 동물도 100% 과일만 먹고 살아가는 동물은 없다는 것이죠. 크레스티드 게코를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 친구는 사료를 먹습니다. 야생에서는 과일을 먹기 때문에 과일 분말이 들어가 있는 사료를 먹습니다. 이 친구들은 야생에서 과일을 먹고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고요. 과일을 먹는 도마뱀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라고 설명할 정도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설명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이야기해 볼 예정이고요. 우선 과일박쥐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일박쥐라고 하는 동물은 당연히 박쥐고요. 날아다닙니다. 어딘가의 맹그로브 숲 속에, 굉장히 빼곡한 숲 속에 숨어 있다가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무리 생활을 하면서 수킬로를 날아가 가지고 과일이 있는 곳으로 가서 과일을 섭취하고 다시 돌아오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 동물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이 날아가고 멀리 날아가다 보니까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합니다. 왜 과일을 섭취하는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과일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당분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당분을 먹었을 때 몸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겠지만 야생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기가 또 쉽지 않았나 봐요. 왜냐면은 과일박쥐는 나무 위에서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닥에 있는 어떤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야채를 먹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과일을 먹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일을 섭취하고 이 과일에 있는 당분을 극한까지 이용하기 위해서 과일박쥐의 장 구조를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 당분의 성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진화한 동물이 과일박쥐입니다. 그런데 이 과일박쥐를 반려동물로도 많이 사육을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과일박쥐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키울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일본이나 주변 국가에서는 아직도 과일박쥐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박쥐에게 사육할 때 가장 먼저 알려주는 주의할 사항이 뭔지 아시나요? 사람이 먹는 과일을 과도하게 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름이 아무리 과일박쥐라도 야생에 있는 과일과 현재 우리가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과일의 당도가 최소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육 상태에서는 과일박쥐가 멀리 날아가서 과일을 섭취해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활동량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마트에서 구입하는 사람이 먹는 아주 맛있고 달콤한
과일을 많이 주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 과일박쥐를 키우기 위해서 과일박쥐 푸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당도가 일반 과일들에 비해서 좀 낮고 과일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어떤 동물성 단백질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사료를 과일박쥐에게 먹이는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 크레스티드 게코는 어떤가요? 크레스티드 게코가 아직도 과일 먹는 도마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큰 착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크레스티드 게코는 동체 시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서 먹이를 낚아채서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죠. 마치 복싱 선수가 동체 시력이 뛰어나서 상대방을 딱 때릴 수 있는 것처럼 크레스티드 게코도 동체 시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시력이 생각보다 좋은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레스티드 게코의 이빨을 보시면 생각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슈퍼푸드를 안 먹을 때 귀뚜라미를 주면 귀뚜라미를 굉장히 잘 먹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말하자면 끝도 없을 정도로 크레스티드 게코가 잡식 동물은 맞지만 육식 위주의 잡식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맛, 무슨 과일 맛 하는 슈퍼푸드는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처음 크레스티드 게코가 반려동물로서, 애완동물로서 우리에게 유입이 된 것은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당연히 슈퍼푸드라고 하는 사료가 없었을 것이고 뉴칼레도니아에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얘가 대체 뭘 먹고 사는지 몰라서 이유식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거버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 거버를 주니까 먹더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거버 같은 요플레 같은 달달한 걸 먹는 친구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동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달달한 것을 좋아하고 기름진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크레스티드 게코는 야생에서 매우 제한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천적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극한의 환경에 몰려서 내가 사냥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뭐든 먹어야 되는 환경에 놓여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과일이나 어떤 이런 것들, 꽃잎이나 꽃에 맺혀 있는 꿀 같은 것을 먹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현재는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크레스티드 게코를 사육하실 때 곤충 함량이 많은, 곤충은 원래 40%가 기름이기 때문에 곤충의 기름이 섞인 제품을 먹여주시는 것이 좋은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 크랩박스에서 해당 사료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는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일박쥐처럼 멀리 날아가지도 않고요. 크레스티드 게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과일을 줘도 잘 먹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이런 쇼폼 같은 것들 볼 때 과일을 막 미친 듯이 먹는 친구들이 있는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라 있는데 과일을 먹는 영상도 있고요. 좀 안타까운 영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크레스티드 게코가 이제 성체가 되어서 내가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했어. 귀뚜라미 같은 것들을 많이 먹었어. 하지만 귀뚜라미 말고 뭔가 약간 미네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해. 라고 했을 때 과일을 조금 더 땡겨 하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저희 크랩박스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왜? 자연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밝혀내야 되는 것이지,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랬다더라, 카더라가 아니라 정확한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안전하게 이 친구들에 대해서 알아간다면 우리가 이 크레스티드 개코를 훨씬 더 장수하게끔 만들 수 있겠죠. 과일 박쥐 이야기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푸드 뒷면에 성분표가 있습니다. 그 성분표를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순위 제일 먼저 나온 게 그 사료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며 오늘 과일박쥐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레팍스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크레팍스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